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우리 시장이 어제 좀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조정을 좀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물량 압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예, 중국 시장, 뭐 홍콩, 일본,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소외돼서 상당히 좀 속상한 그런 하루였는데,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W자형 반등이 좀 진행 중인 과정이다라고 보면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가장 좋은 베스트는 여기 선 5일선 있죠. 5일선을 꾸준히 따라가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선만 안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넓게 퍼져도 상관없으니까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해외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도 큰 악재는 없는 것 같고, 중국도 이제 내수 부양을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본에 오늘 총리 선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엔화가 큰 폭의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되고 나서는 다시 급락이 나오는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변 국가들의 주가 움직임,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2차 전지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필승 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목 타이틀은 알테오젠 에코프로 BM을 달고 있지만 말 그대로 시황 속보입니다. 시황에 대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시청만 하셔도 주식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먼저 금투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도 여론이 좀 시끄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금투세 관련해서 다음 주 의총을 진행해서 조속한 방향을 정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새롭게 나와서 우리도 좀 시장에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빨리 결정을 내야지 한 달 있다가 한다는 건 뭐 무의미합니다. 지도부가 하든지 뭐 투표를 하든지 빨리 결정을 냈으면 좋겠어요. 빠르면 다음 주 안에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살펴볼 건데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약 2,6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는 1,100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약 4천억 정도의 매도를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약간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좀 플러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가에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한 1,000억 정도 계속해서 17일째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하이닉스는 최근에 좀 적극적인 매수가 나서고 있어요. 4천억씩 계속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삼성전자 매도가 빨리 그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증시 반등에 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옆나라 증시를 좀 얘기할 건데, 상해 증시가 오늘 2.88%, 최근 들어서 엄청난 3%, 2.8%면 거의 10%가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현전 증시는 6.7%,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홍콩 항생 증시인데요. 홍콩 항생 증시도 2.5% 정도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옆나라 일본도 오늘 2.32%, 32% 상승하면서 여기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1차 투표 때 다카이치가 이제 여성 총리, 여성 후보인데 상당히 우세하다.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좀 급등하고 이러면서 증시가 올라간 건데, 결국에 뚜껑을 따봤더니 이변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엔화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옆나라 일본까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다케이치인데 금리를 아베 총리에 이어서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이고, 이시바는 그냥 좀 중립적인 분이죠. 한일 관계는 좀 비둘기파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엔화 값이
다케이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146엔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시바가 당선됐다 하니까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43엔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오늘 하루였는데, 증시가 왜 올라갔었냐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엔캐리 자금 있잖아요. 엔캐리 자금이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시바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연말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엔캐리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이 좀 우려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엔화가 강세가 된 거죠.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엔화가 강세로 전환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 금리는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11월 달보다는 12월 달 정도에 한번 올리지 않겠느냐.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여파가 있는지 미리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얘기 좀 할 건데요. 2차 전지에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전원 시간에 알버말이 뭐 급등하든지, 그다음에 탄산리튬 가격이 좀 올라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버말이 어제 전일 장세에서 9.9%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도 0.3% 정도 올라가는데, 뭐 바닥권에서의 그 급등 상당히 좋은 거죠. 상당히 좋은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인 리튬 회사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에 좀 일부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CATL도 리튬 생산을 안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링더이다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CATL이죠. CATL이 오늘 상한가 쳤어요. 상한가 쳐서 상당히 그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주봉상으로 보면은 오랜만에 양봉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경기 소비책이 나오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뭐 BYD도 급등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중국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탄산 선물 보면은 한 0.79 정도 올랐는데, 요게 이제 원월물, 원월물을 보면은 한 2% 정도 올랐어요. 요게 이제 2025년 8월이니까 한 1년 정도 원월물인데, 이 원월물은 2% 정도 올랐다는 얘기는 앞으로 좀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서 조금만 올라줘도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중국의 CATL이나 그 BYD가 올라간 거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올라갔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 자금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부양책, 시진핑이 나서서 경기를 살리자, 돈을 풀자 라고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밑에가 상당히 지금 적극적인 정책을 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 관련주들의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뭐 화학이라든가 화장품,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항공이나 뭐 카지노, 여행 계속 퍼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섹터에도 나쁘지 않거든요. 다만 최근에 그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자금이 중국 비중을 늘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이 좀 바닥권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우리가 좀 안 좋은 거죠. 아무래도 10월 8일에 FTS에서 한국 비중을 좀 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MSCI도 한국 비중을 좀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좀 그쪽으로 좀 늘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원동력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체력이 딸리는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2차 전지는 뭐 테슬라가 연관이 있다 없다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올라줘야 2차 전지가 좀 오르잖아요. 최근에 테슬라는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조정받다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일정이 있어요. 예, 다음 주 2일에 자동차 판매량 발표가 있고 또 10일에는 여기에 8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던 로보택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하기 때문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재료가 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 역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섹터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에코프로 BM도 이제 여기 121선. 예, 제가 계속해서 여기 121선을 넘겨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드디어 121선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를 돌파할 거냐 말 거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기 돌파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121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와줘야 여기서부터는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21선 전과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거는 상당한 체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121선, 오랜만에 121선을 돌파할 거냐, 여기서 만약에 돌파된다라고 하면 또 안정적인 뭐 그리 큰 급등은 아니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런 식의 안정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아마 다음 주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에코프로 BM이 121선을 넘어가는지 요거를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황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CATL이라든가 BYD가 이렇게 뭐 공급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가 났을 정도로 공급이 많다라고 해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 뭐 상한가까지 나오는 거 모습을 보면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버말도 급등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금양이 공시가 나왔나 보네요. 볼게요. 오늘 금양 그 유상증자 관련 공시가 하나 나올 게 있는데 여기 볼게요. 결정으로 나왔네요. 금양 공시가 나왔는데요. 좀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오늘 제가 금양 이거 오늘 공시 기한이라고 말씀을 아침에 드렸는데 4,500억 정도 나왔네요. 상초 8천억에서 좀 줄여가지고 4,500억 정도 나왔고 시설 자금으로 3,500억, 채무 상환으로 1,000억 정도를 하겠다라고 애창시에 한 8,000억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신주 배정은 거의 20% 정도, 발행가는 38,950원입니다. 금양 시간의 거래를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는 뭐 영향이 없네요. 크게 0.8% 마이너스 정도 됐는데 당초 한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영향이 없어요. 물론 이제 끝나봐야 알겠죠. 6시까지니까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38,000원대 38,000원대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금양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유상증자 하기 위해서 한번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번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근데 당초의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와서 시간에서 아직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될지는 장 마감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보통 이럴 때 막 갑자기 하한가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급하게 매도하는 물량은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금양도 사실은 좀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양이 잘못되면 또 2차 전지 섹터들도 전체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게 발표를 했네요. 다음 주에도 뭐 2차 전지 섹터들은 돌아가면서 좀 최근에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121선을 돌파하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느 분이 이제 그 문자로 답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셨는데 FN 가이드를 찾았대요. FN 가이드. 야, 이거 뭐 M&A 하청기공하고 M&A 한다고 급등했다가 손도 못 쓰고 급락이 나왔는데 어떡하느냐. 아니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얼마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장내 매도가 여기 한 45,000주 있는데 오늘 공시된 내용을 보니까 부사장이 매도했더라고요. 부사장은 최고가 급등했을 때 2만 뭐 한 7,000원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이틀 있다가 이제 결제되고 나서 공시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자들은 올라갈 때 매도하는데 이 주주들은 왜 매수를 하단 말이에요. 예.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급등주들 따라하면 안 된다고.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이 나갔고 좋다고 하다가 팔지도 못하고 두 번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 이거는 뭐 아니면 도 이거죠. 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연기금이 13,000원, 14,000원대 여기에 들어왔어요. 40억, 여기때 합치면 60억에 이거 다 합치면 100억 대거든요. 연기금이 한 100억 정도 산 거예요, 이거를. 참 얘네들도 예. 아마 위탁받은 회사에서 매매를 했을 겁니다. 예. 참 안타까워요. 예. 연기금이 100억을 샀어요. FM 강의들을. 한 주도 못 팔고 있네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등 나오면 매도하셔야죠. 뭐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적인 예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막 급등주 쫓아 매매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을 매겨주질 않아요. 시장이 무슨 뉴스로 막 올라가는 것들은 한짝 올랐다 밀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금방 올랐다 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차근차근히 증시가 올라가는 장세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W자 반등이 이거 다 빼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도 넓은 W자가 나와서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급하다고 저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매매하시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먹으면은 뭐 좋죠. 근데 저기다가 뭐 몇 억씩 못 넣잖아요. 뭐 몇 천만 원, 수천만 원씩. 그렇죠? 예. 그런데도 뭐 저런 거를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단기 매매하는 버릇을 좀 고치셔야 되는데 저런 건 운 좋게 뭐 상한가만 먹으면 나와야 돼요. 그냥 아우 웬떡이냐 하고 나오시는 게 맞는 거지. 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점상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종토방 가면은 뭐 얼마 간다 막 이런 애들 많잖아요. 그런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종토방에 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하여튼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중국 관련주 중에서 코스맥스가 상당히 좋았죠. 10.8% 정도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코스맥스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2026년까지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식인데 너무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많이 올랐네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클래시스하고 코스맥스 PEG가 0.3이다. 상당히 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도 오늘 좀 올랐고 APR은 좀 아직은 아닌가 봐요. 좀 조정을 보였는데 아무튼 이런 그 중국 관련주들의 이제 바람이 좀 불면서 코스맥스가 바닥권을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좋아요. ODM으로 요즘에 중국에 뭐 상당히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중국에 많이 진출했다고 저기 화장품 애널들이 상당히 매도 사인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빠진 건데 지금은 뭐 다시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얘네들은 구색을 바꿔서 얘기하는 친구들이라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참 억울한 게 잘 보세요. 자, 1년에 50%씩 성장한다니까요. 이게 코스맥스 재무구조 보면은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022년에 530억, 작년에 1150억, 거의 2배 나왔죠. 그런데 지금 단기만 보면 단기에 벌써 900억이 영업이익이 나와요. 작년에 1100억인데 올해 거의 한 2000억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2000억에서 뭐 1500억만 나와도 1600억만 나와도 작년 도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50% 증가하는 그런 기업인데 내년에는 나쁠 것 같습니까? 내년에 더 좋아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도 1000억이고 이게 이거보다는 높게 나올 건데 1000억이라고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2026년에는 1700억.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잖아요. 이런 회사는 뭐 나쁘다고 평가하고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애널들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기관들 공매도를 좀 많이 쳐놓으면 매도 사인 내고 반대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면 또 매수 시도 나오고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거든요. 중국에 뭐 투자해가지고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어난다. 근데 국내 감가상각이 더 늘어났지 중국의 감가상각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비가 진즉이 되면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코스맥스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인 것 같아요. 최근 순환매가 도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조선 이쪽에 외국인 매물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동안 뭐 많이 올랐잖아요.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래서 잘 보시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또 힘을 내고 이렇게 자꾸 순환해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나쁘다고 해서 이게 뭐 아예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 시즌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 일어날 거든요.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2차 전지 갔다가 또 반도체 갔다가 또 제약바이오 갔다가 뭐 화장품 갔다가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고 가만히 계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화두는 중국의 소비 진작, 이게 어떻게까지 이어질지 요거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련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최근에 화학주로 기관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장주로 다시 갈 거냐 아니면 가치주로 갈 거냐, 요거 좀 기로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어디로 갈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로 다시 갈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던 가치주로 갈 거냐, 이렇게 갈라질 겁니다. 만약에 가치주로 간다, 뭐 밸류업 프로그램을 다시 뭐 점검해서 준다라고 하는데, 가치주로 간다라고 하면 이 가치주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게 1년 동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가치주는 이렇게 급등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급등하고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가치주가 만약에 자금이 몰린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급이, 기관 수급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외국인 수급으로는 가치 투자가 안 돼요. 기관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기관들, 얘네들이 작당 모의를, 어차피 기관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클럽이 있어요. 이게 많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종목이나 종목들을 좀 매집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관 애들이 사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들이 어떻게 그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성장주로 가는지 요거를 체크해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이거는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영상으로 소통방 방법을 안 드렸더니 도대체 어떻게 소통방에 들어오느냐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입장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댓글을 못 달아서 그래요, 여러분. 댓글을 정부 정책상 댓글을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소통방,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연락처 010-8283-5540 있죠? 이쪽으로 소통방 나는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우리 관리자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금리 인하 시즌하고 밸류업 정책, 가치주 나오면 제가 많이 뽑아놓은 가치주들이 많습니다. 가치주들이 이렇게 폭등 장세, 제가 폭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폭등이 이렇게 폭등이 아니고 이렇게 수년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주필승을 사칭하는 애들이 있어요. 텔레그램에서도 보니까 많이 있다라고 제보를 주시는데 무료방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주필승 무료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톡도 하지 않아요. 카카오톡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카카오톡 무료방, 주필승 뭐 텔레그램 무료방 이런 거 없으니까 요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칭 세력, 사기 세력들이 워낙 요즘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도 1년 단위로는 전 밟고 있지 않습니다. 한 달에 9만원, 3개월에 21만원, 월 7만원 꼴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걸 금액을 왜 밝히느냐? 얘네들이 못 따라하려고 일부러 금액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금액으로 나는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노후 준비를 하겠다라는 모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예, 욕하지 마시고, 예, 카카오톡 무료방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전화번호 또 확인하시고 8283-5540 예,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시장의 변화라든가 오늘같이 이제 엔화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예,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엔화 급등 나와가지고 예, 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왜냐면 1차에서 다케이치가 그 1차에서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표를 많이 받았거든요. 2차 투표했더니 예, 이번에는 이시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엔화가 급락이 나오는 예, 이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예,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하고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 좀 급급하게 반영이 될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예,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풀어가지고 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매일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에 따른 예, 시장에 대한 대응도 예,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예, 변동하기보다는 좀 가만히 갖고 계시면 이제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체 매매가 진행될 겁니다. 그때는 좀, 예,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예, 그때는, 예,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때 되면 제가 시점에 맞춰가지고, 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상대적으로, 예, 아시아권에서도 왕따가 당하고 있는 한국 증시. 다음 주에 그 금투세 문제를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우리도 지금은 좀 자체적인 호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호재들이 나와서 금투세 문제가 좀 완화되고 그러면 2차 전지 섹터들도 자금이 좀 많이 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120일 넘어서 올라가는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또 수남에 나와서 또 제약바이오도 가고 또 화장품도 가고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아까 FM 가격 이런 거 매매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여러분 절대 매겨주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살 종목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